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롱드 전북 시즌 3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살롱드 전북 시즌 3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12회 송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3에서는 전북 그녀들의 다양한 삶을 주제로 일상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롱드 전북의 고정 코너인 허스토리 전북 그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스토리 전북 그녀는 전북 지역의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즌 1에서는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페미니스트들을 만났어요. 이번 시즌 3에는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 커뮤니티, 동아리나 모임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 손님으로 언니들의 병원놀이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스튜디오 항상 보이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보이면 엄청 어색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각자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병원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병원놀이에 활동하는 박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얼어 있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저희 지금 금요일 밤이고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신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약간 좀 얼어있기도 하고 입 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끝날 때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각자 소개를 하셨는데 이번 시즌 3이 일상을 주제로 얘기하는 거니까 언니들의 병원놀이 얘기하기 전에 두 분의 간단한 소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요? 요새 또 금요일 밤이기도 하고 그로기 상태임을 호소하고 다니고요. 또 명함에 투머치 토커라고 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갈수록 말이 많아지는 네. 투머치 토커. 그리고 항상 자책해요. 말을 많이 해요. 현재 자기를 드러내는 네,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선님은 어떠세요? 요즘 나를 키워드로 자기의 일상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일단 일 빼먹을 수 없잖아요. 하루 중에 일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성매매 활동하는 게 저한테 저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나는 뭐가 되나. 다시 할래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덕질이죠, 덕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덕질을 떠올려요. 요즘에는 누구를 파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동백꽃 필 무렵에서 열심히 열연하시는 김선영 씨를 파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한 1년 됐어요, 지금. 응답하라. 아, 응답하라 잘 봤죠. 근데 응답하라도 사실은 저 옛날에 안 봐가지고 최근에 봤어요. 네, 다시 봤는데 저는 그 영화 허스토리로 그 김선영 씨 보고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팬질하고 있습니다. 네, 페미니스트들의 일상의 정동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마라톤에 빠져 사는데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그날까지 저를 설명하는 게 마라톤 그리고 게으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언니들의 병원놀이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 커뮤니티인데요. 언니들의 병원놀이를 저는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본 건 한겨레 신문이에요. 아, 네. 그 한겨레 신문 부제가 판을 뒤집는 여자들, 네, 판을 바꾸는 여자들 네.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됐더라고 6월 달에. 네, 그래서 보고 이렇게 멋진 여성들이 있다니.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전북 지역의 첫 번째 여성주의 커뮤니티로 초대했는데요. 이야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략한 소개와 활동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현재 ING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두 분의 활동이나 현재의 고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언니들의 병원놀이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코너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스트들이 추천하는 페미니즘 도서. 그래서 언니들의 병원놀이 페미니스트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입 트이는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언니들의 병원놀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사실은 이렇게 모임을 전제하고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라는 직업으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활동하려고 이제 품어놓은 이름이었는데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제 그 이름에 동의하는 친구들이 계속 같이 남아서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같이 활동하게 됐어요. 그러면 간략한 역사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언니들의 병원 놀이가 언제 시작했죠? 저희 2017년 그 다들 기억하실 텐데 독성생리대 그 일회용 생리대 독성 관련해서 파동이 있었고 사실 저는 계속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료 현장에서 계속 여성들이 몸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증상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여성들이 자기의 몸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삶을 얼마만큼 제약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론 저도 페미니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정말 내밀한 이야기들로 계속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 독성생리대 파동 당시에 사실 그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여성들이 독성 물질에 대해서 내 몸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생리라는 걸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인류가 너무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네가 다 몰라서 그래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무지한 것들이 또 뭐 하나 일내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심지어 그 부류들 중에 의사들도 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뭔가 이것을 이야기해봐야겠다. 의사로서 앞에 드러내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사실 결심을 한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큰 결심이었죠. 기존에 제가 사회운동을 고민하면서는 계속 의사라는 직업을 사실 지우고 숨기기 위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직업이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폐쇄적이고 사실 나를 드러내는 게 내 생존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고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좀 깨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분노 게이지가 네, 분노 게이지를 채워준 사건이 그 독성생리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드러내고 내가 뭔가 무기가 돼야겠다. 그리고 방패가 돼야겠다. 이런 좀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썬도 이전에 그 반성매매 활동 그 언니들 지원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언니들 건강권에 대한 교육 고민하면서 처음으로 만나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썬이랑 제가 신뢰하는 친구들에게 같이 제안을 해서 처음으로 독성생리대 파동에 당시에 생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만들게 된 계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는 선님이 그동안에 그래도 2년 정도 활동을 했잖아요. 간략하게 활동 내역이나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좋습니다. 어떤 활동을 지역에서 했나요? 저희 독성생리대 파동이 있었을 때 생리 콘서트를 열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다음에 생리 했으니까 그다음에 왕경 콘서트 때도 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폐경이라고 가지고 나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생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월경에 대한 혐오를 비껴가고 싶지 않아서 생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갔거든요. 폐경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엄마랑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폐경이라는 말은 좀 슬펐는데 왕경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내가 좀 위로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왕경을 아예 이제 제목으로 해서 잡아서 갔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뭐 폐경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사실 저희가 생리라는 이름 대신 월경이라는 이름을 선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데도 저희가 계속 생리라고 이야기하고 제목도 생리 콘서트라고 붙이고 그리고 그런 제목들 어떤 것을 드러내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리라는 이름을 저희가 계속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당시에도 그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생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월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희가 딱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월경을 쓰자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생리라는 이름에 붙어있는 그 혐오들이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이고 싸워야 될 것인데 그것을 남겨둔 채로 월경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비껴가는 느낌을 주지 않고 이것을 정면 돌파하자 드러내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생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왕경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러면 사실 저희는 왕경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지만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고민들이 사실 있어요. 저 개인적인 고민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조기 폐경 같은 단어들이 조기 완경으로 설명되지 않죠. 그리고 완경이라는 단어가 저는 사실 동의가 잘 안 됐던 것이 뭔가 임무를 완수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여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생리라는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가지고 가면서 실제로 그 완경 당사자들이 오신 참여자들 분들끼리 서로 이름 붙이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이름은 종경인데요. 끝날 종. 쿨하잖아요. 정말 끝났다. 예, 그러면 조기 종경도 의미가 있고 종경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것도 의미가 있고 괜찮겠다. 예, 그리고 좀 발음상 존경의 의미도 예,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고 존경하죠. 예, 어떤 분들은 생리 끝나서 너무 좋다. 조로자 써서 호경이라고 하자. 이런 분도 계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서로 내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외부의 활동이나 강의를 나가서 생리라는 표현을 쓰면 그 특히 영패미 친구들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생리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네, 사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생리라는 단어, 자궁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이러이러한 고민을 가졌다. 그러니까 뭔가 이 단어를 쓰면 패미 인증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동의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이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네. 어쨌든 용어 투쟁은 해석 투쟁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렇죠. 담론을 만들어가고. 네. 지금 슬기님 얘기 들어보니까 완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완경은 저는 생각했을 때 그랬었던 것 같으냐. 폐경이라고 했을 때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으로서의 끝났다. 이런 보다는 여성들이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경을 다른 이름으로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또 다양한 논의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피바다라는 말 많이 써요. 우리는 네. 피자매. 퍼포먼스도 많이 하고. 네,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네요. 최근에 했던 활동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생리 이후에 완경으로 한 것은 생리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 이후에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이죠. 2018년에 처음으로 1회 이제 전주 그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는데 그 네네. 혐오 세력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저희도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서포터즈. 지원 사격. 예. 전투적인 느낌. 역시. 그래서 지원 사격에 대한 걸 고민을 하다가 우리 특색을 살려서 그 혐오 세력의 가장 근거가 되는 HIV 에이즈에 대해서 정면 돌파해보자. 그래서 그 콘서트도 진행을 했고 또 미투 계속 흘러가면서 저희 방식으로 경기전 앞에서 마이크 세우고 미투 필리버스터 저희가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런 그 관광지라는 전주 특성을 활용해서 전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지나가는 관광객들 여행객들도 내가 일상을 피해서 여행을 왔는데 이곳에서 여성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고 외침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드러내고자 계속 그런 청년몰, 뭐 한옥마을 이런 장소들 선택해서 왔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했던 방식들도 계속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화두로 삼아서 최근에 했던 것은 이제 5월달에 비정상가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타파하면서 비정상가족에 대한 이 이야기들 그리고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때문에 밀려나고 이런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계속 떠안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자, 개개인의 삶을 드러내자 하는 이야기들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해왔던 것들은 굵직하게 해왔던 것들은 낙태죄 폐지 활동 계속 해왔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렇게 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가장 신나게 활동했던 경험을 좀 듣고 싶은데요. 혹시 지역에서 활동했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나 내가 이거 했던 경험 중에서 이런 거는 정말 잊지 못하겠다. 그런 에피소드 한두 개씩 듣고 저희가 현재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억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획회의가 제일 신났던 것 같고요. 언제나 저희가 좀 재밌게 기획회의를 하거든요. 초창기에 저희 4명이서 활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한 달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 매주 만나가지고 거의 드립을 치듯이 과정이 되게 즐거웠네. 네네. 운동하는 과정이. 네네. 거의 드립을 치다 보면은 이제
주제가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저희가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 하나를 만들더라도 한 명이 이렇게 몰빵해서 만들지 않고 저희는 이렇게 화면에 엄청 크게 틀어놓고 옆으로 가 이러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포스터 하나를 보더라도 저희가 담고 싶은 것들을 담잖아요. 저희의 내용들을 예, 생각해서 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사실 되게 재미있었고 저는 즐거웠던 경험을 딱 꼽으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게 사실 진짜 이거 좀 입에 발린 얘기 같긴 한데 그 토크 콘서트 매 회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순간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장을 열었지만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 감동스럽고 사실은 정말 자매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매회 정말 이번엔 레전드였다 라고 하는데 더 레전드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서 정말 그래도 돼? 이래도 돼? 막 싶을 정도로 매회 정말 감동스러움이 있어요. 정말. 확실히 이 광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그런 경험이 굉장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네. 사람도 그렇지만 참여했던 사람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저는 좀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경직돼 있는데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아요. 혹시 위협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활동할 때? 위협이 있었죠. 네, 그 관객이나 뭐 이런 사람. 네. 그 저희가 낙태 콘서트 할 때였는데 저희가 그때 그 남부시장에 있는 청년몰에서 낙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근데 저희가 초반에 만들었던 포스터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흰색 바탕에 저희 그 로고 색깔이 있어요. 그 진 분홍색이 있는데 그 색깔로 가장 크게 생리 낙태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낙태라는 글자가 엄청 크게 붙은 선홍색으로 막 붙은 포스터를 막 여러 개를 발랐어요. 저희가 그 하나씩 이렇게 붙이지도 않고요. 막 이렇게 쫙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발랐는데 그 남부시장 청년몰에 이렇게 운동을 하러 오셨던 주민이신 것 같은데요. 중년 남성. 네. 그렇죠. 평생 들어보지 못했겠지. 보지 못했던 걸 일평생 보지 못했던 걸 다 봤던 거지. 그렇죠. 근데 그 포스터를 보자마자 이게 뭐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동을 안 가시고 저희한테 계속해서 이제 맴돌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이따가 저희 콘서트 하니까 같이 오셔서 얘기도 들으시고 많은 얘기 해주시라. 이렇게 했더니 들어오실 생각은 없으신데 그냥 시비를 걸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저희에게 막 처음에는 이제 그 응당 들어올 반응을 기대한 거죠. 저희한테 왜 여기서 이런 걸 하냐, 너네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다 그 분보다 한참 젊은 여성들이니까 당연히 미소로 응대하며 친절하게 응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이제 곱절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그냥 완전 깽판 해코지였죠. 그 연상하신 딱 그대로 소리소리하고 뭐 주먹 쥐고 달려들고 이제 뭐 그냥 뭐 난동 피우고 이제 계속 위협하고 했는데 호주제 폐지할 때 유림 행세. 네네 그런 네네 그냥 뭐가 됐건 이제 그냥 사실 저희가 해화동 집회에서 그 여성들이 많이 온 집회 있는 데서도 그 70대 할아버지가 갑자기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혼자 내리더니 쌍욕을 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성별이 역전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이제 있는 거고 사실 그런데 늘 저희가 이렇게 에피소드로 꼽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그때 또 느꼈던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자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고 경찰도 계속 왔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신고 계속 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서로의 표정을 이렇게 리플레이해서 화면 돌려보듯이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좀 감동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게 서로의 얼굴에 드러나면서 이 서로를 지키려고 했던 그 제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서로의 얼굴에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좀 돌아보면 굉장히 좀 감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뭐 저희가 그런 험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의도한 바긴 해요. 그러니까 뭐 시비를 걸리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들 마음에 그 낙태라는 글자가 그렇게 공공연한 장소에 그것도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곳에 딱 정말 드러내고 걸렸을 때 사람들 안에 있는 진동 그런 것들 사실 저희가 의도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의 구분을 무너뜨린 거죠. 그쵸. 사적으로 네. 여성에게 다뤄졌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정적인 담론으로 끌어내는 거니까. 생리 때도 마찬가지죠. 네. 생리 때도 네네. 일부러 그렇게 포스터를 전시했을 때 지나가면서 쑥덕쑥덕 아니 어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희 너무 뿌듯하죠. 맞아요. 그러려고 심지어 한 생리대를 거니까. 막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 2015년 페미니즘 리프트 된 이후로 네이버 검색 지식에 페미니즘이 엄청나게 많이 쳤다고 대중화했다고 백래시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여러분 맞아, 덕분입니다. 맞아요. 그분이 가가지고 낙태, 생리 막 이런 거 그리고 얼마나 또 우리를 씹었겠어요. 그런 얘기. 그랬겠죠. 저희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얘기하고 신문에서 얘기하고 언제나 또 이야기 해주죠. 네. 네. 사실 그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이제 넷이서 활동할 때 아까 선 말했던 것처럼 저희 유튜브 얘기해야죠. 춘향전. 검색할까봐 또 두려워가지고 저희가 또 역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미투 춘향전을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집회에서 공연용으로 이제 춘향이 변사또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미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몽룡이 변사또하고 성균관 동기다. 네, 그래서 다들 한통속이고 믿을 것은 이제 향단이와 춘향의 연대 이제 이런 구성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집회용으로 공연을 했다가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이건 묻힐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영상 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서로 이제 드립치고 서로 자유롭게 자기 의견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궁금하시면 검색. 네, 검색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 이후로 가장 많이 페미니즘 안에서 했던 연대의 말이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그런 게 활동을 하면서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지역에 연대하면서 좀 어려운 점도 궁금해요. 활동하시면서 2년 동안 활동했잖아요. 연대 활동하면서의 지역에서의 반응. 일단 작년에 저희 미투 관련한 집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 언니들의 병원놀이한테도 계속해서 이제 연대 발언을 이제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많이 섞이고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보셨던 것 같고 활동에 대해서 2년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두 번째 이야기 마당이 참 궁금한데요. 두 번째는 현재 언니들의 병원놀이 ING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분이 활동하셨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 나오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부의 운영이나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운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병원놀이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계시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슬기가 굉장한 기획자거든요. 이게 언니들의 병원놀이뿐만이 아니고 일단 기획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샘솟는 친구예요. 혹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10년 칼을 갈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20년은 갈았다고 봐야죠. 역시.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꺼내서 오면은 보통 이게 진짜 괜찮다. 근데 진짜 안 괜찮은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운영 방식이 정말 간단해요. 만장일치 제도예요. 그래요? 네. 근데 4명일 때도 그랬는데 지금 2명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장일치 될 때까지 토론? 네. 예. 끝까지 서로 설득될 때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그 환상의 방식? 네, 이제 소규모니까 가능한 거고 보신 것처럼 워낙에 리액션이 좋은 리액션 제왕이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래서 또 가능한 거고. 아니 리액션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획이 너무 좋아서 저기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영 방식의 첫 저기요? 반대할 수가 번째는 없어요. 서로 칭찬하기. 네, 이런 방식입니다. 서로 칭찬하기. 네. 칭찬할 거리밖에 없어요. 우린 서로의 용기다. 맞아요. 운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각자 한 분씩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의 병원놀이 할 때 운영할 때 난 이런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는 둘 다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소한데 쉬운 말이긴 한데 진짜 둘이서 마음에 걸리거나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면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만장일치에 대한 네네네네. 이야기를 끝까지 얘기하는 거. 네. 저희가 계속 지향해 왔던 바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더 확장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활동하면서 저희가 지향점으로 삼는 것은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여준다, 이걸 제공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을 열고 어떻게 이 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언제나 가장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서로서로 마음에 모든 걸리는 것 없이 누군가 마음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난 이게 좀 불편해라고 하면 그게 언어로 설명되고 서로 동의가 될 때까지 서로서로 기다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이 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태생적인 이 이름이나 이런 컨셉이나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각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같이 똑같이 언니들의 병원놀이로서의 활동가이고 각자 맡은 역할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 우리가 어떻게 이 역할을 같이 나눌 것인가 그런 고민이 계속 있죠. 왜냐하면 사실 폐미학 수다라는 컨셉도 그렇고 제가 산부인과 의사라는 컨셉으로 시작된 활동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의학적인 강연을 하나 의학적인 정보를 주나 이런 것에 오히려 더 기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활동한 줄 아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를 저희가 정말 열심히 닦아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거죠. 늘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맡은 역할 그리고 써니 맡은 역할 이전에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도 같이 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 저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긴장과 갈등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고민되는 건 있죠. 왜냐면은 이 친구가 스피커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스피커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게 컴플렉스여가지고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잘 이렇게 꺼려 하거든요. 살짝. 뭐라고?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슬기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슬기한테 말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하죠. 사실 이거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갈등은 아니에요. 본질은 이게 배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느라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혹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치지 않을까? 써는 이제 이 역할을 제가 담당하면서 제가 지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거꾸로 내가 이 역할을 담당하면서 혹시 써니 뭔가 다른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균형의 힘으로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 왔던 게 맞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들의 병원놀이라고 하면 의사들의 모임이냐 예, 전혀 아니고 그런 기획 의도도 아니고 언니들의 병원이 아니고 병원놀이인데 병원까지만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병원까지는 제가 담당을 이제 장을 여는 것에 어떤 거로서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게 대중활동이고 대중을 만나고 대중에게 이야기를 걸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의료인이 아닌 대중으로서의 써니 그 균형을 맞추는 힘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누군가가 앞에 드러나는 역할을 맡았더라도 그걸 떠나서 저희의 활동 중에 그 균형이 녹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서로 관계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동력이지 않나. 그리고 그 균형이 없이 만약에 둘 다 스피커이거나 둘 다 의료인이거나 했으면 사실 이런 방식으로 활동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더 많이 이 지지가 되는 경우네요. 네네. 그리고 또 감사한 경우기도 하지만 이런 성격적인 합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썬을 푸시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쥐어주면 썬은 이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투머치 토커여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이런 세세한 작업을 서로 같이 할 때도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던 거죠. 서로 캐릭터적인 어떤 합도. 네. 네. 조화가 잘 맞아요. 네. 네. 현재 상황에서 지치거나 힘들다고 느끼는 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니 근데 저는 별로 힘든 점이 없고 슬기 힘든 점 듣고 싶어요, 진짜. 맨날 얘기하잖아. 제가 좀 이게 아까 그러기라고 표현한 게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기도 있는데 사실 그 말씀 주신 질문이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들도 이제 저희가 좀
독특한 컨셉이긴 하죠. 쉽게 그냥 얘기하면 먹히는 컨셉이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뭐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도 주목하거나 사실 뭐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계속 강연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그건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가 기획하지 않은 활동들에 사실 인터뷰 요청이나 언론 활동이나 강연이나 저희가 기획해서 만든 활동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반대하는 활동이죠. 지양해왔던 이런 우리가 정보를 전해주는 활동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소모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요즘 좀 많이 피로감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권위에 의해서 내 삶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내 몸에 대해서 이야기 스스로 하고 내 몸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활동인데 사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바라는 것은 계속해서 정보를 달라, 결정해달라.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운동 방식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컨셉과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소모하고 있구나, 우리가 소모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요즘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대중활동도 저희가 말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계속 저희가 확장되는 것이 저희의 원동력이었거든요. 똑같이 우리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미묘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것이 무엇일까 계속 파고들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열어놓은 장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꺼내 보이고 그것이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이 자체가 사실 저희가 그 다음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점점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정보를 내놔라. 네. 너희 뭔가 이번에 더 뭔가 사실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뭔가 더 이런 이번엔 어떤 기획? 그래서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맞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방식도 그렇고, 어떤 방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고, 그게 좀 지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에너제틱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잖아요. 기획이 끊임없이 나와요. 하고 싶은 것들이. 그러니까 병행하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존 노동하고 병행하면서 하고 물론 내 분야랑 아예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이것만 주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내 삶이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병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요. 제가 언니들의 병원놀이라는 이름을 고심해서 만드는 과정부터 또 그 이전에 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과정부터 저 개인의 역사를 생각하면 사실 저는 이제 저와 분리되지 않는 직업, 저와 분리되지 않는 활동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아까 농담처럼 20년 칼갈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학생운동 시기부터 저는 이제 노동운동 시작을 했는데 나는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자인 척, 예, 민중이라고 꼽히는 노동자, 뭐 농민 이런 계급 안에 내가 속해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 대학생인데 예, 그 계급인 척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연대의 의미와 별개로 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들었어요. 이것이 내 운동인가? 이 운동이 네네.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로서 출발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인가에 내가 대한 실천할 수 있는 네, 거에 내가 대한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절박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내 운동이 무엇일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운동? 물론 여전히 노동운동에 관련해서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 그것과 별개로 나는 내 운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사실 그 이후에 뒤늦게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그 고민이 또 이어져서 산부인과라는 과를 선택하고 지금 이 언니들의 병원놀이라는 활동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아까도 의사라는 직업이 싸우는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의사라는 직업이 나와 분리되지 않고 내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이 또 다른 여성과 만나는 지점이 저는 진료 현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료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 여성들과 만나면서 계속 이 모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현장성 그리고 그 내 삶의 경험과 그 현장성을 가장 무기로 해서 이것을 대중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저는 제 삶의 이제 가장
총화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이름을 만들고 이 활동을 제안하고 시작을 하고 여전히 계속 그런 기획으로 지향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활동은 저한테는 제 정체성의 통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로.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처음에는 그래서 마냥 행복했는데 이렇게 내가 분리되지 않고 내가 나로서 내 경험을 내 노동성을 내가 이렇게 꿈꿔왔던 운동 네, 나로서 시작되고 내가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이런 게 사실 너무 마냥 들떴는데 지금은 또 그 다음에 대한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소진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도 네. 있고 2017년, 18년 지나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지속 가능한요.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네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게 그냥 지속되는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 속에서 저희가 계속 해왔을 수 있었던 거는 그 활동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가 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언니들의 병원놀이라는 파이가 커지고 이 브랜드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저희 스스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기획 하나를 마치고 나서 나가서 오늘 끝났다라고 할 때 그 오늘 내가 이 다른 여성들과 만나서 느꼈던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돼서 그 다음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던 건데 사실 내 스스로 확장되고 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을 계속 강연을 반복하고 기존에 어떤 활동했는지를 인터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박수받고 이런 것들이 거꾸로 우리를 소진해가는 좀 느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슬기가 소진되는 거? 네. 번아웃? 사실은 그게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약간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제 개인 상담 시간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활동 처음과 지금을 비교하자면은 사실은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거거든요. 성장. 네,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기획 준비하면서도 알게 되고, 그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나누면서도 알게 되고, 계속해서 저한테는 사실 알아가는 현장이고, 뭔가 성장해가는 현장인데, 저는 슬기의 고민도 사실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슬기는 아는 것들을 나눠주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팩트 체크를 같이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슬기는 약간 소진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그냥 배워가는 반면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출발했을 때랑 지금 2분 정도만 남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4사람이 하던 걸 2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이 들죠.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 스텝 자체가 너무 후달려요. 정말 스텝도 없고 그리고 사실 에너지도 4명이서 정말 서로 드립치면서 즐겁게 튀어나왔던 이런 서로의 어떤 교감의 에너지들이 확실히 반감되는 건 있죠. 그리고 이제 막 서로 아무래도 부딪히면서 그 부딪히는 에너지로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그래서 장점도 되는 반면 단점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새로워야 된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뭔가를 잘 해내야 된다. 더 멋있는 기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머릿속에 없고 네. 예, 여전히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매번 주제를 정할 때마다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우리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가 꼭 우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난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가장 외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사실 조금 내 고민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 고민이 그래서 내 고민일 때 이것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확장하고 싶은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구태연한 말일 수 있지만 저희 나름으로 진정성 있게 이런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소진
성인이 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네네. 질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방식을 꼭 고수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고요. 대중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에게 로딩이 좀 덜 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자유롭고 우리도 즐거운 방식들을 조금 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저희가 내년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저는 처음부터 언니들의 병원놀이를 전주의 언니들의 병원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네,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전주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뭐 전주파, 서울파 무슨 해가지고 서로 페미니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전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그리고 지역의 페미니스트라고 언제나 질문을 받는데요. 외부 언론에서도 네네.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사실 불편하고 불쾌하거든요. 왜냐면 누구도 서울에 활동하는 활동가에게는 누구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떻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서울의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어디 서울의 도봉구의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데 언제나 앞에 전주라는 수식어가 붙고 저희가 어떤 서울에서 하지 않는 기획을 했을 때 전주에서 이런 활동도 하고 있네요. 라고 소개받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서울 중심적이고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 있던 같은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의 고민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고민으로서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전주라는 이름으로 갇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체성이니까요. 그것은 의미가 있고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죠. 네. 네. 근데 뭐 지역성은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인데요. 그런 면에서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지만 지역에서 기반을 두어서 구체적인 대중들과 함께 실천 영역을 따져가는 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라는 게 사실 내가 발 딛고 선 곳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자 저희가 이제 뭐 강연도 나가고 그 콘서트도 열고 하지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슬기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연을 가고 하면은 그러면은 믿을 만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 어디 있느냐, 뭐 로컬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슬기한테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슬기가 사실은 그것을 오지 말라고 네, 하죠. 오지 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저는 그것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사실 각자가 발 딛고 있는 그 자기의 영역에서 사실 운동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서울과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실 뭐 저희가 전주에 있다는 게 싫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좋은 강연이 있으면은 저희는 막 간단 말이에요. 주말이니까 막 가고 이러는데 전주에서 좋은 기획이 있을 때 과연 전국에서 오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사실 그 얘기예요. 이번에 저희 그 여성의 몸 껍질을 깨달라고 현재 진행 중인 기획이에요. 그런데 여성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을 사실은 한 바가 없다. 그래서 여성의 몸이 늘 뭔가 뭐 성적 매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여성은 조심해야 되고 뭐 다리 벌리면 안 되고 늘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고 내 몸은 언제나 나에게 껍질 같은 존재였지 내가 내 몸의 주인인 적이 있었나라는 이제 문제 제기로 여성의 몸은 충분히 강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런 기획으로 이제 셀프 디펜스 그리고 아프리카 만덴 댄스, 요가 이렇게 3가지 기획을 했는데요. 사실 접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좋은 기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셀프 디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요가 또 있고 그런데 그래서 신청자가 폭주했어요. 저희가 이제 한계가 공간적인 한계나 그 수업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20명만 받았는데 신청자가 폭주해서 이제 이미 다 신청을 마감했을 정도로 그런데 행사 당일에 지금 1회 했거든요. 그 셀프 디펜스 하는 당일에 아침에 7명이 취소를 한 거예요. 연락 한 사람만, 노쇼는 더 많았고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서울인 줄 알았다. 행사 당일에. 그래서 완전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하면 장소 전주시 뭐 지원 사회센터 지원 받았다 써놨고요. 당연히 장소 전주 있고 그런데 뭔가 자기들이 마음에 들면 당연하게 서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사 당일까지 저희가 2달 전부터 홍보를 했음에도 한번 그 장소 한번 확인해 보지 않는 그 자신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사실 2시간이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서울 자주 가요. 정말 왜 우리는 서울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함에도 그들은 전주에서 하는 것에는 서울 사람들이 내려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맞아요. 저희의 활동에 대해서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복